예,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대전 무형문화재 1호 웃다리 농악 보유자 유창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대전 웃다리 농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악은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융성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의다가 두레 농악이 됐겠죠. 예, 두레 농악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뭐 단합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또 마을의 또 건강을 빌고 또 안녕을 빌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레 농악이 점차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건림 농악으로 이제 되어갔습니다. 건림 농악은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지신받기를 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또는 건강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춤을 추고 또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농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건림 농악을 하는 주 목적은 뭐 그 마을이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사찰을 뭐 주위에 뭐 건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악기를 뭐 장만한다든가 마을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하기 위해서 건림 농악을 했습니다. 건림 농악을 할 때는 이제 마당꽃을 아무래도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당산꽃도 해야 되고, 이제 마을 뭐 들어가면서, 이제 집 들어가면서 대문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엌에 들어가서 뭐 조항꽃도 해야 되고, 또 마당에서는 이제, 마당에서 이제 판꽃을 하고, 이제 뭐 집이 좀 넉넉하고 그러면 이제 고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고사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악이 점차 발전을 했습니다. 농악은 지역마다 약간 큰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농악의 틀을 보면 이제 그 충청도 경기도 일부 지역을 가르쳐서 웃다리 농악, 윗지역이라 해서 웃다리 농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이제 호남 농악이 있는데 이제 전라도 지방이 되겠죠. 호남 농악은 그 좌도 농악과 우도 농악을 구분을 시킵니다. 이제 좌도 농악은 옛날에는 이제 그 금산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산, 무진장이라 해서 무주, 진안, 장수, 곡성, 구례까지 쭉 그쪽 지역이 좌도 농악의 형태고, 그다음 우도 농악은 이제 군산부터 시작해서 뭐 옥구, 뭐 임실, 임실이 아니죠. 옥구, 김제, 정읍, 광주 그쪽 내 이제 오른쪽 지역입니다. 그쪽이 이제 우도농악.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영남농악. 그래서 이제 농악의 큰 틀로 본다면 네 개의 틀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웃다리 농악의 큰 특징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한번 그 유튜브나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살펴보시면 금방 표가 납니다요. 그 화면을 보면 웃다리 농악은 그 치베라에서 악기죠. 꽹과리나 징이나 창구나 북을 치는 악기들이 다 상모를 씁니다. 예. 그런데 그 영남 농악이나 호남 농악을 한번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호남 쪽은 특히 고가를 많이 씁니다. 영남 쪽은 또 일부 고가를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웃다리 농악은 이 상모 기능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웃상지를 잘합니다. 웃상지를 잘하고 이제 그 특히 꽹과리 기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박력 있고 맺고 끊는 게 좀 정확하고 또 이제 이 꽹과리 이게 마금이라고 해가지고 마금술을 하거든요. 이런 마금 부분이 좀 분명한 것이 웃다리 농악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웃다리 농악은 이제 웃다리 농악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다양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전 웃다리 농악, 뭐 공주 농악, 뭐
저쪽에 평택농악, 그다음 안성농악, 남사당농악,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웃다리 농악입니다. 웃다리 농악인데 대전 웃다리 농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큰 분이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굴레에 의해서 웃다리 농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특히 대전 웃다리 농악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들만 많이 발전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악을 굉장히 번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한 50대 중후반 또 60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이제 대전 인근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하면 유성농고, 공주농고, 금산농고, 그다음에 서산농고, 연산상고, 서천농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농악이 융성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 웃다리 농악은 이제 판이 18개 그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허튼가락을 치고 다른 말로 일체라고도 합니다. 치면서 이제 줄을 맞추고 정렬을 하면서 이제 화합을 돋구면서 이제 원을 크게 만듭니다. 그 원을 만들면 그때 이제 상세는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락을 끊고 그다음 인사굿을 칩니다. 그래서 갱갱 개개갱갱 겐지갱 갱게르르르 해서 깨끗하면서 이제 주변 관중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판굿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는 치배라고 이제 하는데 치배라는 것은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치배라고 합니다. 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래서 깽과리, 징, 장구, 북. 소구는 치배라고 안 합니다. 이제 벅구라고도 하고 소구라고 해서 그 농악에서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악의 꽃은 벅구야. 그러면서 작게는 한 8벅구, 좀 많으면 10벅구, 더 많으면 12벅구.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12명이 밖에서 감 쌓아가지고 그 생피지를 돌리면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꽃이잖아요. 예.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악놀이에서 꽃은 벚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벚구가 밖으로 갔다 해서 외돌림 벚구라고 합니다. 예, 외돌림 벚구. 그리고 나서 외돌림 벚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 형태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이런 모양을 웃다리 농악에서는 당산벌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당산벌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제 소고 벚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겠죠. 당산벌림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익히 잘 아시는 대전 웃다리 농악의 특징, 예, 칠채오방진과 무동타기와 쩍쩍이, 그 중에서 칠채오방진을 하는 겁니다. 오방진이라는 얘기는 이제 진을 5번 싼다 해서 오방진이거든요. 그래서 청룡, 그 다음에 백호, 주작, 현무, 그 다음에 황제,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중앙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5번을 쌓는데 사실 웃다리 농악 그 오방진을 다 쌓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거 하나 쌓는데 좀 마당이 넓으면 한 15분 정도, 마당이 좁아도 10분 정도.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연해농악으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어떤 데는 한 번 쌓는 경우도 있고 조금 길게 판을 좀 만들면 3번 쌓는 경우 있겠죠. 그때 이제 오방진을 3방진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방진이 끝나면 짝수를 이제 풀입니다. 풀어가지고 당산대형으로 만듭니다. 당산대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 조그만 꼬마들이 치마 저고리 입고 나오잖아요.
또 쾌자도 있고 댕기를 두르고 흰 모자를 쓰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애들이 복장을 어떤 애들이 그때 당시 했느냐면 남자 여장입니다. 조그만 꼬마둥이 남자 애들한테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 어렸을 때부터 농악 판속에 와가지고 그 풍물패 어르신들이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풍물도 익히고 그거 너희들이 다음에 커서 우리들의 대를 이어라 해서 어렸을 때 무동놀이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무동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동 애들이 나와가지고 땅 바닥에다가 손을 짚고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 춤을 땀짚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원을 만들어 대형을 만들고 이제 그 공중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허공치기랍니다. 이 땅짓기와 허공치기를 좀 넓게 말을 하면 피조리 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리 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조리 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조리 놀이는 이제 자기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벚구들을 데리고 이제 다양한 기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벚구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줄로 만들어서 이제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쌍줄배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벚구놀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으로 움직여 가지고 모양을 십자 모양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전 웃다리 농악에서는 그 놀이를 십자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십자니까 이게 네 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윗부분이 작은 원, 또 좌우로 또 원 두 개, 또 아래에서 또 원 하나 해서 원이 네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이 네 개 만들었다 해서 사통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통백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원을 풀어 가지고 이게 큰 원을 만듭니다. 큰 원을 만들어서 좌우치기 가락이라고 있어요. 그때 웃다리 농악 가락 중에서는 특징인데 그 좌우치기를 좌우로 또는 앞으로 갔다 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원좌우치기 같은 경우는 우, 좌, 전, 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네 줄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좌우치기를 또 합니다. 이때는 이제 반대로 좌우 후 전 뒤로 갔다 앞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원좌우치기와 네 줄 좌우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줄 좌우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큰 원을 만듭니다. 큰 원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판재를 구성합니다. 이 가락을 다른 말로 쩍쩍이 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쩍쩍이 가락은 좀 독특한 가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웃다리 농악의 특징은 칠체 오방진과 무동타기, 쩍쩍이 가락,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뭐 모방도 하기도 하고 뭐 창안도 하기도 해서 대전 웃다리 풍물 판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쩍쩍이 가락이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풍령굿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양하게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막 흥겹게 춤을 추면서 풍령굿을 하고 풍령굿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를 앉힙니다. 전체를 앉으면 이제 이런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농사질 때 산에 가가지고 고사리를 꺾잖아요. 고사리를 이제 꺾는 그런 모습을 재현한다 해서 그 판 이름을 고사리 꺾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사리 꺾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고사리 꺾기 놀이가 끝나고 나면 도적굿이라고도 하고 도둑굿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대형을 만들고 있다가 막 도망가는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도둑굿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풍물 판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갔어요. 끝나가서 뒤쪽에 이제 대충 정렬해서 모여 있으면 상세가 법구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따법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법구 기능이 이제 그 놀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긴체상을 다른 말로 12발이라고 하는데 12발 사물놀이 12발 그 기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동타기 그 무동타기는 그 무동타기 독특한 가락이 있습니다. 그 독리삼치라는 가락이 있거든요. 그 가락에 맞춰서 무동을 타고 무동을 탈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시킬 때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무동 위에 이제 어깨 위로 올라가죠. 어깨 위로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오면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춤을 이렇게 춥니다. 이제 덩시덩시 가락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탁 밀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평상시 이 정도 높이 같은 경우는 쉽게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m 70이 넘으니까 그 위에서 뛰어내리려면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 책상에 이제 이렇게 뛰어내리면 잘합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너무 쉬워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다가 이제 의자를 그 위에다 또 하나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뛰어내리려면 조금 공포를 좀 느끼겠죠. 그 뛰어내리는 연습.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와서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은 이제 뭐 옛날처럼 이렇게 넓은 운동장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그 능목이라고 있습니다. 예, 칸칸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는 연습.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무동을 이렇게 타고 뛰어내릴 때 그 앞으로 뛰어내리거든요. 되게 애들이 이제 앞을 시선을 보기 때문에 뛰어내리기가 쉬운데 제가 한번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치마에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학생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쇄골뼈가 부러진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뒤로 뛰어내리게 했더니 큰 사고는 안 나요. 그러면서 그 무동 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뛰어내릴 때 좀 불편하면 선생님 뒤에 손 같은 거 짚고 뛰어내려. 그러면 괜찮아. 그랬더니 큰 사고 없이 아직까지 무동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깽과리가 이제 나와서 연풍대라서 옆으로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걸 연풍대라고 합니다. 돌면서 기능을 보여주고 또 이제 깽과리 채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춤추는 게 있습니다. 그런 쇠채발림도 보여주고 그다음 장구가 나와가지고 장구놀이 뭐 이제 요즘에는 북놀이도 나와서 하더라고요. 예, 북놀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긴체상 놀이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이제 풍물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버나라고 해서 동그란 접시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돌려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거. 또는 이제 죽방이라 해가지고 이 동그란 거 있습니다. 죽방, 팽이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죽방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뭐 살판, 앞권도 뒷권도 이렇게 살판놀이. 그리고 이제 또 뭐 더 나아간다면 뭐 차력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그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력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놀이가 거의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벚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배들은 밖을 이렇게 돌아요. 선생님들 이해가 쉽게 되시죠? 벚구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내벚구라고 합니다. 예. 내벚구. 내벚구가 끝나면 다시 풀어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인사하고 이제 행진굿을 합니다. 되게 행진굿은 동살풀이 가락을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18개 판재를 구성하면서 그 판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가락을 접목을 시킵니다. 이게 주축이 되는 가락은 이제 뭐 삼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체, 휘모리가락이죠. 예. 이것이 주축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무슨 뭐 마당삼채, 그다음에 뭐 놀이삼채, 그다음에 뭐 동리삼채, 뭐 삼채만으로도 이렇게 가락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뭐 칠채도 이제 뭐 칠채 가락이 또 다양히 있으니까 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 가락, 그다음에 이 가락, 이 가락. 그래서 판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의 가락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연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웃다리 농악의 판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전 웃다리 농악하면 그 송순갑 선생님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저희 스승이세요. 제가 이제 1979년도에 선생님을 뵙고 2001년도 12월 10일 날 작고 오실 때까지 늘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뵙고 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충청남도 그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서 태어나셨는데 20일 만에 그 어머님이 산후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4살 때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은산 폐시굿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어깨 위로 뭐 무동도 타보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7살 때 채태식 건립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세미와 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음은 소대패에 가서 또 살판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김승서 배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예능을 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옥현 협률패에 들어가서 창극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부 난걸리패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심파극하고 마술도 배우고 이렇게 다양하게 섭렵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늘 공부하는 것이 학교가 아니고 낮에도 공부를 하고 밤에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이제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살 때 그 살판을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2년 3년 돼도 잘 못하는데 그 본인은 1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12발 상모를 가지고 막 기능을 발휘하다가 이 턱끈을 끌려가지고 공중으로 붕 떴을 때 그때 살판을 하면서 그 상모를 붙잡았다는 얘기. 저도 직접 봤거든요. 예. 그럼 선생님이 작곡하신 이후로 이 12발 상모 이런 부분의 기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지도를 하려고 봤더니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회능이 출출하다 보니까 이제 30대쯤 전후로 해서 이제 대전에 정착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제 대전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풍물인들을 모아가지고 중앙농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앙농악회는 1962년 음력으로 1월 5일 정월 초다스달, 초다스라는 게 1월 5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대전을 인근으로 한 풍물인들이 모여가지고 중앙농악회를 건립을 했어요. 창단을 시킨 거죠. 창단을 해가지고 아주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막 하면서 뭐 그때 당시 최고의 권위의 대회라면 전주 대사슴놀이거든요. 전주 대사슴놀이 가가지고 막 상을 타고 막 전라예술제에 가서 막 대상을 받고 전국농협경연대 가서 뭐 대상 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스승께서는 또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직접 스승께서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80년대 일본 가기 어려웠거든요. 일본 NHK 텔레비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게 공연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5호 충청 웃다리 농악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고 1989년도에는 대전 웃다리 농악 1호 예능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렇게 하면서 기능을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면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하시면서 2001년도 12월 10일 날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 이제 좀 있으면 추모제거든요. 12월 9일 날이 추모제인데 늘 스승을 생각하면서 후학들한테 이제 스승에 대한 말씀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승님을 생각한다면 저희 뭐 기예능이야 뭐
너무 얄팍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모든 제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승님의 가락을 영상 자료는 있으니까요. 가락을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승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